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이론 한 페이지당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 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번. 6번 문제. 네, 찾으셨어요? 제2절 부가가치세. 네, 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부가가치세 1페이지 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김한공.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도 총괄하여 할 수 있어. 네. 바르게 설명한 사람 김한공 맞았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나 세금기산서 발급, 모든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공이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 뭐가 틀렸나 볼까요? 김신용.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 세금기산서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발급해야 한다. 아닙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그렇게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에서는 납부만 총괄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김회계.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고 할 때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세무.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있습니다.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을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인의 경우는.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총괄납부 사업장으로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올바른 건 김한공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부가가치세 문제 2페이지에서는 무슨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서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가 아닙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비과세예요. 과세가 아닌데 면세인데 과세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딱 하나가 뭐냐면은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과세합니다. 그걸 찾아보면 돼요. 종업원에게 음식 아니고 직계존속에게 미용 용역을 이건 부동산 임대가 아니죠. 미용 용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과세 안 해요. 직계존속에게 미용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바로 이 경우는 과세합니다. 과세거래 3번. 4번. 직계비속에게 숙박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과세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가 아닌데 과세인 거래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기 3번에 있는 것과 같이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뭐냐면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라든가 또는 형제, 자매 이 정도가 되면은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페이지에서 하나 풀어보면은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7번. 17번 뭐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찾아볼까요? 1번.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수입 시기는 통관이 되어야 되니까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품이 보세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선적이 되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수입이지만 보세구역에서 선적하지 않은 상태로 하지 않고 다시 들어오는 건 수입은 아니다. 다음에 3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통관 전이 4번을 한번 봅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자기 수입세 계산서를 발급한다. 네, 이거 맞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아닐까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했다라고 하면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영세율과 면세에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없다. 맞아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죠. 2번.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사업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 돼요. 면세 포기 신청.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4번.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 면세, 국민주택 면세, 수돗물 면세. 네, 여기까지가 면세입니다. 가나다. 착화탄은 과세고요. 무연탄이 면세죠. 연탄. 네, 연탄, 무연탄. 그러나 착화탄이라는 건 뭐냐면 연탄이 아니고 우리 불 꺼졌을 때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화약이 들어가 있는 거. 예. 번개탄이라고 하는 거. 번개탄. 예, 번개탄은 과세.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부가세 6페이지에 어떤 문제 풀어볼까요?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번. 다음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주식회사 한공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상품 매출액 요거 과세표준 맞죠? 네.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거래처의 판매 장려품 과세되죠? 예, 시가로 과세합니다. 수출액 과세표준 맞죠? 영세율이지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죠. 토지 매각액 면세입니다. 토지 매각액.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1억 8천만 원이죠. 3번. 다음 페이지로 가서 7페이지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환거래 문제네요. 주식회사 한공은 제품을 영찬산업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비품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한공과 영찬산업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두 회사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의 공급가액이 얼마냐? 주식회사 한공은 제품을, 주식회사 한공의 제품 700만 원짜리가 시가죠. 그래서 주식회사 한공의 과세표준은 7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그 대가로 비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창산업의 비품, 영창산업의 비품은 비품을 매각한 걸로 봐야 되겠죠. 비품을 매각한 걸로 봤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비품을 700만 원 받았죠. 비품을 비품을 시가 700만 원. 자,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거래에서 영창산업은 비품을 처분하는 걸로 분계를 해야 되고요. 비품을 처분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비품 처분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네, 우선 처분이니까 대변의 비품 취득금액은 알 수가 없은 600만 원 취득금액은 알 수가 없네. 잠깐만요. 자, 이 문제 14번의 문제는요. 조금 문제에서 취지하는 문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좀 취지가 좀 불명확한데요. 자, 일단은 답안에서 해설한 내용 그대로 모두가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공급가액으로 본다 해서 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 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17번 문제.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로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자, 가번에 상품을 외상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판매액의 10%가 매출세액이죠. 25만원. 그 다음 나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을 했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것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원입니다. 다번 과세사업용 부동산 처분액 600만원을 처분했는데 토지분이 150, 건물분이 450이면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이 건물분 450에 대해서 45만원 과세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70만원이 되겠네요. 25만원 더하기 45만원에서 답은 2번 70만원.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9페이지에서 27번 문제 한번 볼까요? 2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자, 매출세액 계산하라는 문제죠. 9월 29일 현금 매출액 500만원이면 여기서 50만원이 되겠고요. 10월 8일 외상 매출액 3천만원이면 10% 300만원 되겠고요. 11월 7일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의 거래처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했습니다. 시가로 300만원. 그러면 요 300만원에 10% 과세죠. 30만원. 다음 12월 19일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가 있었습니다. 150만원. 연체이자는 공급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부이자는 포함을 하지만 연체이자는 과세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세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380만원이죠. 380만원.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매입세액으로 넘어가서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매입세액의 7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가번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비용 관련 매입세액. 업무와 무관한 것은 공제 못 받죠. 공제 가능한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다번 건물 과세사업에 사용했고요.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네, 요거 공제 받을 수 있죠. 20만원. 라번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원재료 매입 관련 공통매입세액. 자, 과세와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 40만원인데 실주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이다. 그러면 과세가 200만원, 면세가 500만원이니까 합계는 500만원인데 200과 300을 더하면 합계는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은 과세분이 공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5분의 2 40만원 곱하기 공통매입세액 5분의 2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40만원 곱하기 2 하면은 80만원이죠. 80만원이죠. 80만원을 나누기 500만원 5 하면 되죠. 16만원 나오네요. 안분 계산하면은 16만원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40만원 중에 16만원과 20만원을 더하면 되겠죠.
36만 원이 되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6만 원. 자, 다음 문제 11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문제 보겠습니다. 다 비슷한데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수치했다. 가번.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나번. 거래처 증정한 선물 매입세액 접대비죠. 공제 못 받죠. 다번. 직장 체육대회에 사용할 물품 관련 매입세액 복리후생비니까 공제됩니다. 라번. 공장 건설용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2천만원과 300만원을 더하면 2,300만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 문제 골라보겠습니다. 다 비슷한 문제. 18번 문제야.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죠. 단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하였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내 매출액이 3천만 원이면 여기 300만 원이 매출세액. 직수출한 것은 수출이니까 세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이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 매입에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100만 원에 10% 11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110만 원. 그리고 배달용 1톤 트럭 구입 1,500만 원이면 150만 원 매입세 공제되죠. 10%. 세 번째,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300에서 매입세액 260을 빼면 40만 원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다음 중 세금계산서 괄호 열고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1번 맞았고 2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우리가 병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료가 면세 사업이잖아요. 면세. 근데 여기 과세한다고 그러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성형수술.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어요. 자, 일단 이거 틀렸다고 보고요. 다음 3, 4번 맞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나 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4번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예, 기재사항 착오라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려면은 대상이 어떤 사업자이어야 돼요. 그러면 성형수술을 한 사업자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성형수술은 뭐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성형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사업과 무관한 성형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거예요. 2번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신고와 납부에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애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애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1억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애정신고 납부해야 되죠. 1번은 맞았고, 네, 입술 찍어주세요. 2번 조기 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은 확정신고 시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음에 3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애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네, 그러니까 금액이 작으면은요 징수를 안 하고 나중에 확정신고 때 그냥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4번 개인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 틀렸네요. 개인사업자도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여기 3번에 50만원 미만의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애정신고 때 고지세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고지를 안 한다. 네, 나중에 확정 때 세금은 내야 됩니다. 면제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정 고지를 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개인 사업자 조기환급 신청할 수 없다. 요거 잘못됐다 이거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의 15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